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등급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빅토리가 가장 많이 보내고 잘 보내는 대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오늘 영상 매우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꼭 시청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분석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수시 대학라인 컨설팅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라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잘 준비해서 경희대학교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바로 작년 입시 결과 공개되었고요. 모집 요강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 요강과 학생부 가이드북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이 듬뿍 들어간 영상입니다.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615명, 네오르네상스 전형 1068명, 그 외에 기회균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인원수도 많이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자격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의 경우는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의학계열 및 약학과에서 1단계 4배수로 확대되었고요. 수능 최저 있습니다. 기회균형 학생들 중 다자녀가 4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도 다자녀 학생들 많은데 참 희소식입니다. 우선 올해 선발 인원입니다. 자율전공 학부 49명은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 158명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그 외 이런 식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경우 추천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선발하는 인재는 있습니다. 풍부한 독서와 문화예술적 소양이 있는 학생, 외국어 능력과 세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 리더십이 있는 학생, 주제 탐구나 과제 연구 등 도전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이 남다른 학생입니다. 이 부분이 본인의 생기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정쩡한 생기부보다 이 4가지 조건 중 나는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생기부가 있다면, 게다가 밑에 있는 수능 최저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자연 등 2합 5인데 탐구가 2과목입니다. 의치한 약은 3합 4 이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인재상은 교과 종합평가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은 교과 70에 교과평가 30으로 평가합니다. 교과평가 30은 교과 성적과 세특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일반 학부는 학업 50, 진로 50을 평가하고 있고요.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은 학업 역량만을 평가하는데요. 학업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태도입니다.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했느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탐구했냐 이 말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느냐 이 말은 책을 읽거나 탐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지 생기부에 써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느냐는 전공에 엮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얼마나 잘 배우고 생각하고 심화했는지가 생기부에 보이느냐입니다. 그 외 학업 성취도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지, 성적은 오르고 있지를 묻는 것이고요. 탐구력은 교과서에서 호기심을 가져서 탐구를 했더니 교과서 이상의 지식은 얻었지?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 조사 이런 거 아니고 성과나 우수한 결과물은 있지? 입니다. 에다가 진로 역량은 전공 과목 잘 선택했지?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 등은 있지? 본인의 학교는 수준이 높은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은 공부를 잘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진로 역량은 전공에 대한 능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수준까지도 염두해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학과를 넣어야 합격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유전공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진로 활동이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진로 활동이 학교 수준, 전공 관련 과목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일반 학과에서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전공 관련 과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학교 수준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 중에 일반고 친구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공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있어야 됩니다. 전공은 뚜렷해 보이진 않으나 교과 과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생활기록부에 유독 배운 점과 알게 된 점, 탐구의 결과가 있는 학생이 자율전공 및 자유전공 학부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과 추천 학생은 진로활동 50%를 보기 때문에 일반고 중에서도 좋은 수준의 일반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도 확실하고 공동교육 과정이 1개 이상이길 바랍니다. 그 외 학업 역량은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은 매우 촘촘하게 합격이 생길 것이고 일반 학과는 합격자 간의 거리가 다소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합격자 간의 거리가 있는 이유는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지역균형 입시 결과 및 예상 등급을 알아보고 올해는 몇 등급이 합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수학의 선택 과목 제한이 없어지고 탐구는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24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어학 등 수능 최저가 50% 미만인 학과들이 보입니다. 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어와 탐구로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3월 전에 겨울방학 때 탐구를 한 바퀴 돌리고 내신 준비로 인해서 최저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탐구 준비를 6월 모의고사 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난 수능 최저 맞추니까 점수 많이 모자라도 지원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지역균형의 경우 일반 학과에서 2명, 3명, 많아야 10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내신이 낮은데 지원하시면 합격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박스의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의 합격 분포도는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큰 박스의 일반 학과의 경우는 합격자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들은 학과 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2년치 입결을 보더라도 안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 학과들은 적어도 육지망에다가는 원서를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앞장에서 소수 인원 선발학과는 50%, 70%의 의미보다 평균 등급,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어 모두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2명 선발의 예비 번호가 5개나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부터 한 2.56 정도까지 합격한 모습이고요. 스페인어는 2명 선발 중에 충원 인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1.97 1명, 2.08 1명, 2.19 등급 1명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다양한데 지금 위에 보이는 표를 보면 프랑스어 50%, 70% 모두 676.98이고요. 스페인어 50%컷, 70%컷 모두 678.72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어를 지원한 학생들 중 1등이 스페인어 1등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환산 점수랑 등급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산 점수와 학생부 등급을 학교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숫자들은 요 정도가 합격했구나로 생각을 하고요. 지역균형을 지원할 때는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산 점수도 믿을 게 못 되니까요. 이제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입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문계에서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의 차이입니다. 경희대만큼 복수 전공이 자유로운 대학도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 캠퍼스인 국어, 영어 통번역, 사학, 철학은 내신 점수가 1.7등급대이고요.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글로컬 커뮤니케이션 학부 등은 2.0등급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치외교학과는 입결 어디로 보이나요? 당연히 서울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의 입결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입결에 맹신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서울 캠퍼스는 1.7등급대, 국제 캠퍼스는 2.0등급대구나 정도로 인문계에서는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신 등급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유독 국제학과만 2년치 입결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국제 캠퍼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행정, 사회, 경제, 무역, 미디어 등 전통적으로 1.7등급대에서 1.8등급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립푸드 디자인 학과가 작년 입결이 3.6X대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1.6등급대의 학과입니다. 생기부가 안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은 어문 계열보다 인기가 많지만 1.7등급에서 1.8등급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주거, 의상, 지리, 인문도 서울 캠퍼스입니다. 평균 등급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서울캠이고 인기가 없는 학과도 아니고 왜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많이 낮아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수능 최저 학력의 충족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주거, 의상, 지리의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혹은 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반토막이 나는 경우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립푸드 디자인을 볼까요? 3명 선발하는데 21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충족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1대 1입니다. 1에서 3.6등급이라는 내신 등급이 나온 것 같네요.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예상에 불과합니다. 누가 쓸지도 모르고 수능도 원서 접수 이후에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예상하기보다는 수능 최저를 충실히 이행하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럼 의치한 약수라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실 이 구간에서 서류 30%의 영향보다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치한 약수를 지역균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생활기록부가 부족한 친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한의, 치, 약대의 경우 3합4입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수능 최저가 조금 높습니다.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경쟁률이 심각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영어나 탐구가 쉽다면 실수 하나로 인해서 최저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입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서울에 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공, 산업공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미래정보 디스플레이는 1.5등급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학문을 잘하는 공학 학생들이 국제캠으로는 가기 싫고 서울에 있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네오르네상스는 무서운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과 위주의 생활기록부가 합격자들 사이에서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부분 전체는 국제 캠퍼스입니다. 내신 등급은 서울 캠퍼스의 자연과학 계열보다는 낮지만 평균 등급이 1.5에서 1.8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인원수를 매우 적게 선발한다는 점에서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자력 2명부터 건축공학 4명으로 2명에서 4명 정도만 선발된 결과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에서 4명 정도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각 학과의 점수를 믿는 것보다는 대략 이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탈락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앞장과 마찬가지로 1.4등급에서 1.8등급대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응용수학, 물리, 화학의 경우 서울캠과 내신 등급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지역균형에서 서울캠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국제캠의 응용과학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유전생명공학은 예외로 서울캠만큼의 입결을 항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국어 영어만 잘한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예술체육 계열을 쓰는데 큰 감점이 없을 것 같다면 아래의 예술체육대학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3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딱 우리 아이가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수능 최저도 어떤 학과는 잘 맞추고 어떤 학과는 잘 못 맞추는 예상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판단은 어렵지만
꼭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네오도 안 되고 일반 지역균형도 안 되는데 국어 영어만 잘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볼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의 교과전형평가 변동률입니다. 이는 학생부 교과성적 순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1배수 밖에 있었던 학생들이 서류 30%를 통해 1배수로 들어오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내신으로는 불합격하는 학생이 서류 30%로 인해 합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변동률이 자율전공 11.3%, 인문 7.4%, 자유는 11.8%, 의학학 계열 22%, 예술은 7%, 총평균 10.7%로 서류 30%의 영향으로 불합격이 합격이 되는 경우는 10.7%입니다. 즉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90% 정도 되겠죠.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표를 보여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서류 30%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내신이 밀린다면 지역균형을 쓰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학생부 지역균형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1번, 일반 학과는 서류 30%에서 학업, 진로를 보고 자율전공, 자유전공은 학업만 봅니다. 내가 어떤 학과에 더 잘 맞는지 보다 내가 어떤 학과에 더 불리한지를 생각해보고 원서를 넣어주십시오. 인원수가 많다고 자율전공에 넣는 게 아닙니다. 2번, 앞서 프랑스어, 스페인어에서 설명할 때를 명심하십시오. 보여지는 성적과 합격자는 다릅니다. 소수 선발 학과에서 50% 컷, 70% 컷을 맹신하지 마세요. 3번, 서울캠, 국제캠은 성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캠은 1.5에서 1.8, 국제캠은 1.7에서 2.0.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각 학과의 2년치 성적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수능 최저 충족률로 인해 입절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영어, 탐구의 난이도가 하락한다면 실수 하나로 등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어려운 수능이라면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조건들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5번째는 이겁니다. 5번,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은 가능하면 본인의 대학 라인의 6번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수시 6장 중에서 5번째 라인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1.4등급 이내로 들어오던가. 이게 아니라면 저는 안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